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때로는 마음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기도 한다. 다산 정약용의 이 말은 대화의 묘미를 정확히 짚어낸다. 친구와의 만남은 삶의 위로이자 기쁨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도 더 세심해져야 한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우정이 깊어지는 건 아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친구를 더 오래 곁에 두는 지혜가 된다. 60대, 70대가 되면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 둘만 남은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바로 이 소중함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에 금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까? 오늘은 친구와의 우정을 오래 지켜나가기 위해 숨겨야 할 4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첫 번째, 자식 자랑은 적당히 하라.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큰아들이 승진했어. 둘째가 집을 샀다고 하네. 손주가 상을 받았어. 자식에 대한 자랑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식 자랑은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계속해서 의사인 아들 자랑만 했다. 우리 아들이 병원을 새로 차렸어.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 그 옆에 앉은 친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 친구의 아들은 실직 중이었다. 몇 달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좋은 소식이 없었다. 자랑하는 친구는 몰랐지만 듣는 친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반대로 현명한 어머니도 있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의 겸손함에 오히려 더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식 자랑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며 적당히 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건강 자랑도 조심하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화두가 된다. 나는 아직도 산에 올라가. 혈압약도 안 먹어. 동네 한 바퀴 걷는 건 일도 아니야. 건강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지나친 건강 자랑은 아픈 친구에게 상처가 된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뭘 먹어도 혈당이 정상이야. 술도 매일 한 잔씩 마셔 라고 자랑했다. 듣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최근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했던 상황이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건강 자랑이 친구를 잃게 만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서로 건강 챙기며 지내자라고 한다. 이런 말은 아픈 친구에게도 위로가 되고 건강한 친구에게도 경각심을 준다. 건강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여야 한다. 세 번째,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하라.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연금이 넉넉해서 걱정 없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네. 요즘 주식으로 용돈벌이를 해. 이런 이야기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해외여행 이야기만 했다. 이번에는 유럽 한 달 패키지를 끊었어. 비용이 좀 들지만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 말을 듣던 친구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 친구는 만남을 피하게 되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한 할아버지는 다르게 행동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비싼 곳보다는 동네 작은 식당을 선택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 가격도 합리적이고
친구들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고,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다. 네 번째, 과거 자랑도 그만하라.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예전에 내가 한 일들을 보면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지나치면 친구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한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공무원 시절 이야기만 했다. 내가 과장 때 추진한 프로젝트가 지금도 쓰이고 있어. 시장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친구들도 관심 있게 들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지루해했다. 결국 모임에서 그를 피하게 되었다.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한다.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새로 만난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대화도 활발해진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약용은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다. 그 거울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할 때 자신의 여행 이야기 대신 정말 고생이 많네.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공원에서 운동하자고 제안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준 것이다. 친구와의 만남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내 이야기보다 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라. 내 자랑보다 친구의 안부를 더 많이 물어라. 내 행복보다 친구의 아픔을 더 많이 헤아려라. 그럴 때 우정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간다. 60대, 70대의 우정은 20대, 30대의 우정과 다르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삶의 무게도 더 무겁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 과거 자랑. 이 네 가지는 적당히 하라. 대신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하라. 정약용의 말처럼 기억하자.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지만 그 열쇠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친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오늘부터 친구를 만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자. 그러면 우정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갈 것이다. 오늘 정약용의 인생 수업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인생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